반갑습니다. 노후준비 전문가 강시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시리즈 세 번째로 소득 450만원에 재산 10억 9천이 있는 분이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사이트에 가서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같이 저와 함께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 교수님 서울거주 58년 부부 만 65세로 남편 명의 시가 10억, 공시지가 5억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 남편 근로소득 25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받고 부인 근로소득 150만원, 부유주식 7천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된 2800cc 승용차 보유하고 있고 시가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부부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지요? 아마 대부분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도 재산이면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중산층의 기준을 조사해 보면 중산층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에 월급이 500만원 이상, 자동차 2000cc 이상 중형차를 가지고 있고 예금 잔고 1억 이상이며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정도 갔다 오는 중산층이라는데 65세 이상의 부부가 뭐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중상층으로 인정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하고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평점을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있고 부채를 차감해서 환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더라도 우리 복지연금,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한 1분에 걸쳐서 바로 내가 기초연금이 얼마 대상인지 아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보면은 기초연금은 우리가 아까 소득인정액, 그 다음에 재산인정액, 그 다음에 기타 자산 합쳐서 이 소득인정액 컵에 부어서 만약에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때는 323만 2천원 이하일 때는 기초연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는 차량이 10년 이상 안 된 상태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차량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차량이 10년 미만이라면 대부분 우리 퇴직,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 은퇴 기념으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뽑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유념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이 내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초연금 복지로란 사이트 가면은 복지연금,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내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재산 얼마 있는지 소득은 얼마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은 얼마 받는지 이런 것들 쭉 내려가서 하고 결과 보기를 하면은 바로 1분 안에 답이 나오겠습니다. 앞에 우리 설명되어 있는 우리 개띠 부부의 한번 사례를 제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입력을 하니까 결과값이 한 1분 안에 썼는데요. 이분들은 현재 국민연금 50만원에 부부 근로소득 400만원에 아파트 10억 원 가지고 있고 주식도 7천만원에 갖고 있는 정말로 중상층 부부인데 놀랍게도 제가 입력해보니까 소득인정액이 322만원이어서 노인 부부가구 323만 2천원보다 아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걸 알고 정말로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복지연금, 기초연금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제 말을 또 믿지 못하시는 분, 나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산식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직접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소득평가액,
재산 인정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은 남편 근로소득이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은 공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을 빼고 나면 142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도 70%만 인정하기 때문에 99만 4천 원이 남편의 근로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은 또 국민연금이 50만 원이 있으니까 149만 4천 원이 되겠죠. 자, 부인도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공제 108만 원을 빼고 나면 42만 원이 남게 되고 여기에 70%를 계산해서 하게 되면 29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두 분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면 178만 8천 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322만 3천 원보다 미만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주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산의 소득평가액을 또 봐야 되겠죠. 자, 뒷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재산 환산소득액을 보면은 남편은 일반 재산이 시가로는 10억이지만 공시가로는 5억, 그 다음에 또 자기 앞으로 자동차 1,500만 원짜리가 있죠. 5억 1,500만 원에서 여기에서 대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 일반 재산은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되고 부인은 금융재산, 주식이 7천만 원이 있죠. 그런데 금융재산은 무조건 2천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인 금융재산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부인의 이 재산의 환산소득액을 합치면 4억 3천만 원이 되고 이것을 4%로 환산해서 12로 월로 나누게 되면은 이 부부의 재산 소득 환산액은 14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계산이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시리즈 1, 2, 또 기초연금 제대로 알기 시리즈에서 충분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더라도 모르시면 그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산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로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하시거나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계산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복잡하게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보면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78.8만 원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143.3만 원 합치면은 3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322.1만 원인데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은 322.1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보다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봤던 그 결과와 값이 같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부의 한번 미래의 모습을 우리나라는 3층 보장 제도로 해서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으로 해서 3층 보장으로 해서 노후의 연금을 보장받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국민연금은 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소득이 남편이 250만원, 아내 근로소득 150만원이면 이 부부의 현재 벌어들이는 돈만 450만원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초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국민연금 민간패널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기초연금을 70%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초연금을 좀 적게 주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100% 65세 이상에게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450만 원에다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또 거기에다가 아파트 10억짜리에 주식을 7천만 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요즘 100세 시대 이분들의 미래의 삶은 굉장히 안락하고 풍족한 삶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것은 내가 좀 재산이 많다. 좀 내가 남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나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냐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는 방법이 5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연금은 절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연령이 만 65세 도래하기 한 달 전에 신고해야 바로 내가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고 먼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급 자동차라 회원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기념으로, 은퇴 기념으로 고급 자동차 가지시면은 바로 기초연금 탈락된다는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콘도 회원권 이런 것도 오히려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서 내 재산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네 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를 좀 편법으로, 모르지만 현금으로 보유하면은 잡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력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갖게 되면은 공제를 아까 많이 해주기 때문에 소득을 다른 소득보다 근로소득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초연금 사례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초연금 많이 우리가 권리 앞에 잠자는 사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 기초연금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해당이 됐을 때 꼭 한번 복지연금, 기초연금 복지로 사이트 다니면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제대로 된 기초연금 받고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